네, 안녕하세요. 김용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핵심 기본기 3, 수치의 자릿수와 분수 비율을 기억한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재 155페이지에 있는 핵심 기본기 3를 볼 텐데, 네, 일단 거기 있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현재 지금 기본기 3를 했었고, 3를 이제 할 예정이고, 수치의 자릿수와 이제 분수 비율을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첫 번째가,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1000, 100만, 10억, 그 다음에 조를 암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부분 제가 이따가 이제 자릿수를 가지고 꼭 암기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자주 사용하는 분수 비율을 역시 암기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제가 수업 때 많은 거를 암기하라고 이제 요구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할 거라면 이 정도를 일단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거기 주어진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료 해석에는 이제 수많은 단위가 등장하죠. 기본적으로 뭐 사람을 세는 단위인 명, 가장 기본적인 거죠. 돈을 세는 단위인 원, 네, 이제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 기준으로 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 물건의 개수를 세는 단위 개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어제도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지만 이제 실수이냐 비율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위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실수 자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단위들이 단순히 개, 원, 명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이제 자릿수가 달리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일단 이런 걸 좀 암기하자라고 거기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제 풀이 시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156페이지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100만 10억 조를 암기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위는 보통 어떻게 읽죠? 1의 자리, 그 다음에 만, 그 다음에 억, 조, 경. 이제 보통 그렇게 읽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공적 문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공무원이 되실 거니까, 네, 이제 어떻게 읽냐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릿수가, 네, 일단 숫자를 거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자릿수인데 제가 이제 책에도 적어 드렸듯이 이렇게 공 3개씩 묶어 가지고 한번 읽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공 3개를 뒤에 두고 이 네 번째 자리가 보통 우리가 1000이라고 읽고, 두 번째 공을 6개 두고 이 자리가 100만, 그리고 공을 9개 두고 이 자리가 10억이 되는 거고, 나머지 공 12개를 두고 이 자리를 우리가 조라고 읽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암기하자라는 의미에서 1100만 10억 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릿수를 두고 우리가 단위가 만약에 1000이 나오면 공이 뒤에 3개 숨어 있다. 6개가 나오면 네, 100만이 있다. 그 다음에 10억이 나오면 뒤에 공이 9개가 있다. 그리고 조가 있으면 뒤에 공이 12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표시해 볼까요? 공 3개, 6개, 9개, 그 다음에 12개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네, 사실 이제 이게 다분히 이제 서양식 표현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100만은 보통 밀리언이라고 하죠. 10억은 빌리언, 조는 트릴리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응되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입에 착착 붙게 1100만 10억 조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 주시고, 네, 그럼 거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한번 읽어보는데, 다음 자료를 보고 2002년 독일의 에너지 소비량과 GDP를 조와 억, 만의 단위로 변환해서 표현해 보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반적인 수치를 읽는 자릿수로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죠. 네, 일단 보니까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GDP, 그리고 에너지원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거기 주어진 에너지 소비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에너지 소비량은 일단 단위가 100만, 네, TOE라는 단어가
단위가 쓰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GDP는 어떻게 되어 있죠? GDP는 이제 단위가 10억 달러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독일의 한번 수치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독일에 보니까 네, 에너지 소비량은 지금 이제 345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GDP는 이제 2695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이제 여기는 단위가 색깔을 한번 바꿔서 볼까요? 여기는 단위가 100만이고 여긴 지금 10억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이라고 하면 뒤에 공이 6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억이라는 거는 공이 뒤에 일단 9개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숫자들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이제 주어진 독일의 에너지 소비량과 GDP에 각각의 1의 자리가 100만, 10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되죠? 네, 여기가 100만이니까 뭐 1000만, 억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독일은 345, 100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위로 변환해서 보면 3억 4,500만 네, TOE이다라고 단위를 일단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GDP는 단위가 더 많죠. 이제 자릿수가 더 많죠. 그래서 10억이니까 공을 뒤에 9개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10억과 조의 공 차이, 즉 자릿수 차이는 지금 3개인데 지금 여기 1의 자리가 10억 달러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0억이면 여기는 조가 되겠죠. 그래서 독일의 GDP는 2조 6,950만, 네, 여기는 이제 10달러가 되겠죠. 2조 6,950 많이 아니죠. 네, 억 달러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5라는 1의 자리가 네, 10억 달러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가 되겠죠. 그래서 2조 6,950억 달러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정답에 나와 있는 대로 독일의 에너지 소비량 네, 3억 4,500만 그리고 독일의 GDP는 2조 6,950억 달러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독일만 풀어봤지만 거기 주어진 한국이나 일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은 어떻게 돼 있죠? 에너지 소비량부터 볼까요?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204, 100만 TOE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 독일과 마찬가지로 2억, 1000의 1000만짜리는 지금 0이죠. 2억 400만 네, TO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네, 5억 1300만 TOE라고 읽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GDP도 이제 독일이 네, 2조 6,950억 달러였고 일본이 네, 5조죠. 네, 5조 7천억 달러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GDP는 그냥 6,800억 달러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100만 10억 조의 자릿수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157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실제 문제에서 나오는 표를 기준으로 자릿수를 한번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팁에도 적어드렸지만 공을 이제 3개씩 묶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3개씩 묶었을 때 그 앞에 오는 자리가 1000, 6개 묶었을 때 앞에 오는 자리가 100만, 9개를 묶었을 때 그 앞에 오는 자리가 10억, 12개를 묶었을 때 그 앞에 오는 자리가 조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157페이지 직접 해보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자료를 보고 2006년부터 2010년 연구개발비와 인구 만명당 연구개발비를 조와 억, 만의 단위로 한번 표현해 보자라고 되어 있죠. 네, 일단은 이제 거기 빈칸이 있는데 아래쪽에 빈칸이 뚫려 있으니까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것을 토대로 한번 빈칸을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시간은 딱 1분만 드릴 테니까 한번 채워 보시기 바래요.
네, 제가 정확히 1분 드렸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구 개발비가 일단 단위가 10억 원인데, 2007년부터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죠. 2007년부터 보니까 31,30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단위가 10억이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10억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죠? 1,100만 10억 다음에, 자릿수 3개를 넘어가면 조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억짜리니까 이 1이라는 숫자가 조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31조 3,010억이 된다라고 쓰면 되겠죠. 네, 그 다음 2008년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 지금 34,498이니까 네, 마찬가지로 단위가 34조 4,980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나머지 두 개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37929니까 네, 37조 9,290억 달러. 네, 단순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야 익숙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도 빈칸에 있는 숫자를 다 채워보세요. 43,855가 되니까 네, 10억 조가 되죠. 그래서 43조 8,550억 달러가 된다. 달러가 아니죠? 네, 억 원이 된다. 단위를 원이라고 다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제 연구 개발비는 끝났고, 그 다음 이제 인구 만 명당 연구 개발비가 주어져 있던, 네. 일단은 이제 구조상 여기 당이라고 붙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살짝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인구가 있고 연구 개발비가 있으니까, 사실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네, 즉, 인구 분의 연구 개발비. 그리고 이제 뒤에 만 명이라고 나오잖아요. 만 명이라고 나오면 여기다 뒤에다가 이렇게 만만 곱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여기 주어진 당을 기준으로 네, 앞에 있는 항목과 뒤에 있는 항목을 일단 추려내고 그래서 앞에 있는 항목이 분모, 뒤에 있는 게 분자가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분모의 항목과 당 사이에 숫자가 있다. 그건 이제 뒤에다가 일괄적으로 곱하기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분수의 구조 자체가 인구 1인당 연구 개발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당이 나오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분모 분자를 구분해가지고 분수식을 만들 수 있을지 말씀드려봤고,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단위가 100만 원이죠. 네, 숫자를 한번 볼까요? 네, 인구 만 명당 연구 개발비, 네, 100만 원이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봤지만 1,100만이죠. 100만 다음에 이제 10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네, 그럼 이제 여기가 100만이니까 여기 이 6천 자리는 10억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64억 6천 만 원이 된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7097이기 때문에 여기는 70억 9,700만 네, 단위가 원이죠. 원이 되고 마찬가지로 2009년도 네, 778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77억 8,100만 원. 마지막으로 이제 8,452 여기도 이제 84억 5,200만 원이 된다. 라고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57페이지에 주어진 이제 직접 해보기에 대한 정답이 뒤에 있는 이제 158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시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단위를 읽을 때 일반적인 단위라면 상관없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1000이다 100만이다. 얘네 두 가지가 사실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10억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각각 뒤에 공이 3개, 6개, 9개가 숨겨져 있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1100만 10억 조를 기억하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59페이지 자주 사용하는 분수 비율을 암기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일단 159페이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료 해석에서는 분수의 비율을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모든 분수의 비율을 암기하기에는 여러분들 머리가 터지겠죠. 그래서 제가 딱 8개만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교재도 있지만 여기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주 이제 사용하는 분수 비율이 이제 어떤 게 있느냐? 네, 여기다 써볼까요? 이제 분수를 우리가 비율로 바꿨을 때 과연 이제 어떤 숫자가 나타날지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분의 1, 그 다음에 뭐 3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마지막 9분의 1까지. 네, 2부터 9까지 분모가 있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분수의 비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8개 분수 중 이미 여러분들이 한 절반 이상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분의 1은 그냥 절반이니까 50%라고 하죠. 그 다음에 4분의 1은 얼마죠? 4분의 1은 이제 25%라고 하죠. 그리고 8분의 1은 12.5%라고 해요. 제가 왜 이 순서대로 했냐면, 네, 2분의 1, 50, 걔의 절반인 4분의 1은 25, 또 이 절반인 8분의 1이 12.5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적어드리지 않고도 16분의 1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12.5의 절반이니까 만약에 네, 16분의 1을 물어보게 되면 이 12.5를 반토막 내면 되니까 6.25%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32분의 1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3.125가 되겠죠. 네, 만약에 32분의 1을 묻게 된다. 그러면 3.125%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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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토막 내가지고 보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분수 말고 역시 딱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5분의 1이죠. 그래서 5분의 1은 보통 우리가 20%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네 개는 정확하게 떨어지는 비율이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사치로 보는 분수 비율이 있어요. 먼저 3분의 1부터 보시면 얘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33.3%라고 하죠.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첫째 자리까지 이제 보통 33.3이다라고 나타내요. 사실은 이제 분모와 비율을 곱하면 100%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100%에 근접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죠.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분의 1이 33.3이면 9분의 1은 얼마일까요? 네, 거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33.3을 또 3으로 나눠준 것과 똑같죠. 네, 그래서 11.1%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분의 1을 다시 3분의 1로 곱하게 되면, 즉 3으로 나누게 되면 33.3%를 우리가 3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11.1%가 된다. 그래서 네, 9분의 1은 이제 3분의 1을 역시 3으로 나눴다라고 해서 11.1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3분의 1을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9분의 1도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뭐 여기서도 우리가 응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3분의 2이다 라고 하면 네, 33.3의 2배, 66.6인데 보통 66.6666 계속 이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66.7%라고 일단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를 변형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비율을 알아두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자는 이제 6분의 1과 7분의 1인데 얘네 둘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도 주어져 있듯이 6분의 1은 보통 우리가 16.7%, 그리고 7분의 1은 14.3%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분의 1과 7분의 1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비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크게 어렵지 않게 도출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6분의 1과 7분의 1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159페이지 아래쪽에 예제가 주어져 있죠. 네, 예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빈칸을 채워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그림에 뭐 2011년 수종별 원목 생산량 구성비라고 되어 있죠. 네, 아래쪽에 이제 원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일단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159페이지에 이제 원그래프 구성비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반드시 합이 100%가 되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원그래프 구성비이다 그러면 이게 합이 100%, 즉 더하지 않고도 100%가 되겠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거기 전나무를 물어보고 있죠. 전나무의 원목 생산량을 이제 대략적으로 약 전체 몇 분의 몇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네, 전나무가 지금 14.1이라고 돼 있네요. 14.1%.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분수로 따졌을 때 몇 분의 몇이 될까요? 네, 제가 딱 10초만 드려볼 테니까 한번 이 교재에 있는 내용 또는 칠판에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을 참고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나무는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요? 네, 뭐 어렵진 않죠. 전나무는 이제 14.1이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서 봤던 그 14.3% 얘를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7분의 1 정도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약 7분의 1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만약에 실제 전나무에 거기 주어진 제목대로 원목 생산량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 전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응용해 볼 수가 있냐면, 이 전체에는 전나무의 약 7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나무가 그렇죠, 전체 7분의 1을 차지하는 14.1%니까 반대로 전나무에다가 7배를 하면 전체와 동일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나머지 수종은 이제 크게 비슷한 근사치가 없긴 한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나무와 잣나무 빼고, 그렇죠, 낙엽송까지 제외하고 소나무, 참나무, 기타는 대략적으로 뭐 20% 이상이다 라고 봐도 되고, 참나무 한번 볼까요?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21.9%이다 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주어진 숫자 중 가까운 게 일단은 이제 20% 이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얘는 뭐랑 같냐면 이렇게 볼게요. 22.2%. 네, 22.2%는 과연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면 몇 분의 몇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힌트는 여기 주어진 분수들이죠. 네, 22.2%는 과연 얼마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9분의 1이 11.1%니까 22.2%는 대략적으로 9분의 2 정도이다. 그래서 참나무는 전체 중 9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네, 이 차이가 0.3%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네, 그래서 159페이지에 대한 자주 사용하는 분수 비율을 암기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160페이지에도 역시나 구성비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옆에 팁을 참고로 일단 161페이지 정답을 확인하지 마시고, 네, 160페이지에 있는 구성비만 보고서 한번 빈칸을 여러분들이 직접 일단 채워보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거기 보시면 이제 25에서 54세 기혼 경력 단절 여성의 연령대 구성비라고 돼 있죠. 그래서 25에서 29세부터 이제 5살씩 끊어가지고 50에서 54세까지 지금 나타내고 있네요. 네, 그래서 1번과 2번, 3번에 괄호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시간을 1분 30초 정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160페이지에 있는 괄호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분 30초 정도 드려봤는데 일단 이제 거기 주어진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40에서 44세까지는 이제 16.7%를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정확히 얼마라고 볼 수가 있죠. 네, 16.7%는 6분의 1 정도이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45에서 49세 그리고 50세에서 54세는 각각 14.9, 14.5%라고 돼 있죠. 사실 얘네 둘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분수를 비율로 바꿨을 때 정확한 비율 수치는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얘네 둘 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14.3% 정도에 가깝구나. 근접하는 수치니까 우리가 얘도 대략적으로 약 7분의 1 수준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도 30에서 34세는 이제 22%가 되죠. 그래서 얘도 22%니까 뭐 10%의 2배이다 라고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9분의 1이라는 숫자는 약 11.1%라고 이미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다 2배를 하게 되면 9분의 2가 되고 얘는 22.2%가 돼요. 네, 따라서 22.0%가 정확히 9분의 2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근접해서 약 22.2%가 된다라고 보면 9분의 2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비율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근사치로 이렇게 분수의 형태를 보는 문제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암기했던 2분의 1 그리고 9분의 1까지의 비율을 응용해 볼 수가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도의 분수는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162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동안 나왔던 필세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트 2까지, 기본기 2까지 제가 시간당, 문제당 시간을 2분씩 드렸는데, 한꺼번에 드리지 않고 한 문제씩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실전과 동일하게 제가 문제당 2분을 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푼 다음에 제가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62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제가 2분 드릴 테니까 네, 일단 거기 괄호가 좀 많은데 괄호를 최소화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번 문제만 풀어보세요.
네, 제가 시간을 2분 드렸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1번부터 5번 선지가 이 괄호를 어느 정도 채워봐라 라고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특이한 게 이 항목에 식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식 자체가 이렇게 당해연도를 묻는지 또는 전년도의 수치를 묻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히 구분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이제 1차 연도에는 지금 A, B, C가 주어져 있지 않죠. 그러면 이제 2차 연도가 지금 쭉 숫자가 괄호 없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A라는 거는 네, 이자 비용인데 전년도 2의 10% 수준이죠. 네, 0.1을 곱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전년도 2가 얘죠. 지금 이제 1차 년도 기준으로 2차 연도를 볼 때 전년도는 1차 연도가 될 테니까. 네, 그러면 이제 A는 전년도 2에서 왔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3차 연도, 3차 연도 지금 이제 우리가 괄호를 채우지 않고 풀 수 있는 선지는 딱 일단 하나밖에 없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 선지 다 보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네, 그럼 이제 일단 괄호를 한번 채워볼까요? 그럼 이제 일단 3차 연도의 A도 전년도 2의 10% 수준이니까, 그럼 전년도 2인 2차 연도에, 즉 9,300의 10%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9,000에서 900이 됐으니까 여기도 9,300에서 93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B는 그냥 액면 이자니까 주어진 숫자가 되고, C를 보니까 이 C는 당해년도 A에서 당해년도 B를 그냥 빼주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직접 주어진 이 액면 이자는 모두 600으로 동일하죠. 네, 그럼 이제 A에서 B를 뺀 게, 그렇죠? A에서 B를 뺀 게 지금 C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도 얘를 빼니까 33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D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D는 어때요? D는 조심해야 될 게 전년도 D에서 당해연도 C를 빼주는 구조이죠. 네, 그러면 2차 연도의 D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2차 연도의 D는 당해연도 D죠. 당해연도 D는 전년도 D에서 당해연도 C를 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즉 2700에서 330을 빼면 되죠. 그래서 2370이 당해연도의 D, 즉 3차 연도의 D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2는 사실은 이제 이 D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2는 어떻게 돼요? 전년도 2에다가 당해연도 C를 더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색깔을 바꿔서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전년도 2와 당해연도 C를 합해서 당해연도 2가 되는 구조니까, 이 같은 경우도 얘랑 얘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3차 연도인 3차 연도를 기준으로, 즉 당해연도의 2를 구하려면 전년도, 즉 2차 연도의 9,300과 당해연도의 C인 330을 또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게 9,63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4차 연도도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 4차 연도도 여기 A부터 채워야 되니까, A는 어때요? A는 전년도 2의 10%다. 그러면 얘 10%가 또 가게 될 테니까, 그러면 963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C 같은 경우는 A에서 B를 빼주는 거니까, 네, A에서 B를 빼준 36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D를 보니까 전년도 D에서 당해연도 C를 이렇게 빼야 되는 거죠. 빼가지고 여기 도출하면 되니까, 여기 보시면 2370에서 363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2000은 그대로 있고 370에서 363만 빼주는 꼴이 되죠. 그래서 300도 없어지고, 네, 70에서 결국 63을 빼는 거니까 2007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D까지 구했고, 네, E는 여기 주어져 있죠. 그래서 확인만 해볼게요. 네, 이 9630과 363을 더한 값이 네, 9993이 된다라고 도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지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3차 연도 4채 장부 가액은 뭐예요? 2가 되죠. 2가 되고, 그럼 얘가 96억 원 이하이다. 지금 얘를 물어보는 거죠. 네, 1번 선지는 얘를 물어보는 건데 단위를 확인해 볼게요. 이 단위가 100만 원이죠. 그러면 9,630 100만 원인데 이게 1번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96억 원 이하가 될 것이냐, 지금 얘를 묻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읽었냐면 1,100만 10억 조라고 읽었죠. 그래서 1000과 100만 사이에 공이 3개, 100만과 10억 사이에도 공이 3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릿수가 이제 100만 원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컴마를 찍어주면 여기가 100만이면 여기 1000의 자리인 9000은 다시 보면 10억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위로 읽어주면 96억. 그렇죠. 그리고 100만 원이 되니까 96억 3천만 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에서 이게 96억 원 이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틀리게 되죠. 네, 그래서 1번이 일단은 정답이다 라고 알면 되겠죠. 네, 나머지 2, 3, 4, 5 선지 쭈루룩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2번. 네, 3차 연도와 4차 연도의 상가객은 뭐예요? 상가객은 C가 되죠. 이게 상가객이죠. 네, 상가객 C는 네, 지금 전년도 대비 매년 증가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2번은 여기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300, 330, 363으로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2번은 옳은 선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이자 비용은 전년도 대비 매년 증가한다. 이자 비용은 A죠. 네, 얘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가 이제 계속 증가하냐라는 물어보는 건데, 사실 어떻게 봐도 되냐면 3번을 곧대로 네, 900에서 930, 963으로 매년 증가한다 라고 우리가 도출한 대로 봐도 되지만, 사실 얘를 구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2를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듯이 지금 A는 전년도 2의 10%니까 지금 여기 9,300, 9,630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900, 930, 963으로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직관적으로 3번의 숫자를 도출해서 봐도 되고, 그게 아니면 2의 1, 2, 3차 연도의 숫자를 보고 증가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따라서 10% 수준으로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4번 볼까요? 미상각 잔액을 물어보고 있죠. 얘는 D가 되겠네요. 아까 체크 안 했지만 E는 사채 강부 자액이죠. 네, D는 전년도 대비 매년 감소했냐라고 물어봤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전년도 대비니까 이제 2000년도부터 계속 봤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4번에서 네, 2700, 2370, 2007로 얘도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도 대비 매년 감소한다라고 보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볼게요. 5번.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 이 사채 장부 가액 증가액은 4차 연도의 상가액과 일치한다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이제 5번을 따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5번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4차 연도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차 대비 4차 연도에 네, 이 사채 장부 가액의 증가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이 사채 장부 가액은 뭐예요?
2가 되죠. 2. 그럼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4차 연도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 4차 연도를 당해연도라고 하고 3차 연도를 전연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결국 사채 강부 가액이 이 항목에 3차 연도 대비 4차 연도의 증가액은 뭐가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써볼까요? 당해연도 2에서 전연도 2를 빼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얘가 이제 뭐랑 일치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4차 연도의 상가액. 그럼 이제 당해연도의 상가액이 어떤 항목이었죠? 네, C가 됐죠. 네, 그래서 C와 일치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당해연도 2에서 전연도 2를 빼면 당해연도 C와 똑같냐라고 물어보는 게 5번의 질문인데 사실 어때요? 당해연도 2는 전연도 2와 당해연도 C의 합이라고 우리가 이미 구해놨죠. 그래서 이 당해연도 2를 풀어서 보면 전연도 2에서 당해연도 C를 더한 값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전연도 2를 빼게 되면 네, 얘랑 얘가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당해연도 C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빈칸도 채워봤고 이제 빈칸을 채우는 동시에 여기 항목에서 주는 식을 토대로 우리가 간단하게 전체적인 식의 구조까지 봤던 문제입니다. 네, 잘 정리해 두시고 네, 이어서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꽤 지금 문제가 길죠? 이것도 제가 풀 시간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시간은 2분 정도 드리는데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검토 안 한 보고서에 선지가 있을 거예요. 걔네들도 한번 보시고 2분 동안 전체적으로 일단은 답을 빠르게 골라보신 다음에 검토하지 않은 선지까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 제가 2분에서 한 2분 30초 정도 드려볼 테니까 지금부터 2번 문제, 즉 163부터 165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이제 표 4개의 제목을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본기 2 시간에 제목 단위 각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는 것처럼 163, 164페이지 이제 표의 개수가 너무 많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단 어떻게 재단각을 훑고 지나갈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1, 2, 3, 4 표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봤듯이 이 표 1부터 표 4는 거기 문제에서도 이렇게 주어져 있죠. 2013년과 2014년도에 각국 국제협력단이 공여한 공적 개발 원조액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얘네 모두 다 2013부터 2014년도 두 개 해가 모두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 개발 원조액이다라는 특징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거기 이제 표 1부터 표 4까지 뭐뭐 별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원 형태별. 네, 그러니까 지원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한 자료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원 분야별. 네, 지원 분야별로 나누어 자료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표 3은 사업 유형별.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지역별. 공적 원조액을 모두 나누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목상으로 2014년, 13년과 14년 두 개 해 공적 개발 원조액이고, 이걸 표 1부터 표 4까지 각각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눈 자료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위를 보니까 이제 표 1 같은 경우는 100만 원만 주어져 있죠. 단위가 100만 원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표 2, 3, 4는 어때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지원 분야별로, 사업 유형별로, 지역별로 각각 어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퍼센트가 동시에 제시된 자료이다까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체크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고서가 이제 기억부터 미음까지 총 5개 보기를 묶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제 165페이지 보고서 한번 볼까요? 기억. 2014년 각국의 국제협력단이 공유한 전체 공적개발 원조액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5,800억 원을 상회했다라고 돼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기억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기억은 지금 전체를 묻고 있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별 공적개발 원조액 현황 자체는 어떤 표든지 간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억은 이 넷 중 어느 하나를 봐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고, 그럼 이제 수치를 한번 볼까요? 표 1을 보죠. 표 1에서 지금 이제 2013년도 대비 2014년에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표 2, 3, 4를 봐도 되지만 표 1에서 우리가 기억을 확인해 보면 일단 단위가 1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5, 2, 2, 7, 8, 3에서 5, 8, 0, 5, 2, 2로 지금 증가했는데, 기억에서 묻는 거는 이제 뭐라고 했죠? 10% 이상 증가했다. 네, 여기다 써볼까요? 네, 이게 지금 10% 이상 증가함과 동시에 이제 5,800억 상회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기억에서 묻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단위 자체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듯이 100만과 10억은 공이 3개 차이다라고 돼 있죠. 네,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단위 자체가 여기도 100만이고 여기도 100만이니까 일단 이제 1의 자리가 100만이죠. 1의 자리가 100만이기 때문에 여기가 각각 100만이기 때문에 그럼 공 3개를 건너뛰어서 1000의 자리인 여기가 어떻게 되죠? 10억이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숫자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죠? 어차피 이제 증가율 판단할 때도 우리가 보통 앞에서 자릿수 3개 정도만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뒤에 7, 8, 3과 5, 2, 2은 버리고 이렇게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네, 대략적으로 이거는 100만 10억이니까 네, 5,227. 네, 그대로 일단 써볼까요? 5,227억인데 네,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네, 522. 10억이다. 그리고 그게 580 10억이다. 라고 일단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 10% 증가라고 했으니까 일단 증가폭을 보시면 522에서 580으로 얼마나 증가했죠? 대략적으로 58, 10억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제로는 뒤에 783과 522이 있기 때문에 58보다는 조금 작지만 일단은 이제 522의 10%인 52.20억을 넘는다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없어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 이상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제가 이제 뒤에 있는 세 개는 쓰지 않았는데 원래 783과 522까지 한번 다 써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풀었으면 네, 5,220 그 다음에 네, 5,220억 8,300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어떻게 되죠? 5,805억 네, 2,200만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이 정도로만 보면 되기 때문에 네, 이 세 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10% 이상 증가했는지 확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5,800억 상회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100만을 10억으로 바꿔서 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가 10억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이제 10억짜리이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를 네, 580 000 100만 원 상회했다라고 간주를 해서 봐도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58만 100만을 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위를 자릿수를 높여 보기도 하고 아니면 줄여서 보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다 일단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일단 기억은 맞죠? 기억은 이제 옳은 선택지니까 우리가 이제 옳은 거라고 보고, 그 다음 니은 볼까요? 니은 2013년과 2014년 양자 지원 형태로 공유한 원조액은 매년 전체 원조액의 90% 이상이다. 네, 그럼 이제 양자를 봐야겠네요. 역시 이제 우리가 표 2를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니은도 일단 표 1, 다자이냐 양자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90%를 이제 모두 초과했다, 90% 이상이다라는 걸 봐야 되니까, 그럼 일단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2013년과 2014년. 이제 우리가 마지막 6번째 기본기에서 구체적인 이제 분수 비율을 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522 783 중에 500 139, 그 다음에 여기도 580 522분의 542 725.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네 각각이 지금 90%를 넘느냐라고 보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기억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자릿수가 이제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보통 앞에서 세 자리를 잘라서 우리가 유효 숫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 숫자를 어떻게 유효 숫자로 정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수 형태나 곱셈 형태로 비교할 때 자릿수를 보통 세 자리 또는 두 자리만 잘라서 보자. 즉 우리가 충분히 거기까지만 봐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유효 숫자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유효 숫자를 보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네, 유효 숫자라는 걸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유효 숫자는 크게 방법 보는 게 두 가지인데, 세 자리 보는 방법이 있고 두 자리 보는 방법이 있어요. 네, 나중에 아마 기본 강의 시간 때 이걸 좀 더 풀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보면 세 자리라는 거는 자릿수를 공통으로 이렇게 지웠을 때 앞에서 큰 자릿수부터 세 개를 남겨오는 방법이에요. 네, 그럼 이제 유효 숫자를 세 자리만 끊어서 올 거면 여기서 끊어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쓰면 5,
522 분의 500 그리고 저기도 580 분의 542라고 쓸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되냐면 이제 유효 숫자를 보통 세 자리로 끊어오는 경우에는 가장 큰 자릿수가 이제 동일할 경우에 보통 세 자리를 가지고 오고 이 경우에는 반올림은 선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큰 자릿수가 동일하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50만 50만 역시 50만 50만으로 동일하죠. 이게 지금 제일 큰 자릿수니까 얘네가 같으면 지금 유효 숫자를 세 자리로 끊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올림은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100의 자리 이하를 버려버리면 여기 지금 1이나 그렇죠? 1 같은 건 상관없지만 7이나 5 같은 거는 숫자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100의 자리 이하는 버리고 가지고 왔지만 반올림을 해주면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여기도 이제 542보다는 우리가 543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도 522보다는 523 그리고 뭐 5니까 반올림 뭐 해도 되겠죠. 580보다는 581이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자리는 보통 가장 큰 자릿수가 다를 때 보통 이용하고 여기는 반올림이 필수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자리는 어떻게 끊냐면 여기서 끊는 거죠. 네, 앞에서 큰 자릿수대로 끊었을 때 두 자리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52 분의 50이 되고 여기는 어때요? 네, 58 분의 54가 되니까 네, 사실은 이제 두 자리로 보더라도 이 경우에는 둘 다 이제 90% 넘는다라는 걸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자릿수가 가장 큰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두 자리로 보는 유효 숫자가 조금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나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첫 번째로 알려드린 세 자리로 좀 안전하게 보시고 이제 자릿수가 다른 경우에는 뭐 두 자리로 봐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세 자리를 기본으로 두 자리는 상황에 봐서 자릿수도 다르고 이럴 때 이제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유효 숫자 세 자리를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세 자리 끊어서 보면 세 자리 뭐 반올림 뭐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둘 다 90% 넘는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네, 59, 45, 여기도 이제 580이니까 600으로 생각해도 69, 54니까 뭐 둘 다 90% 넘는다라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봐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제가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방법도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게요. 얘네가 90% 이상이다라는 거죠. 즉 전체 중 양자의 비율이 90% 이상인지 봤는데 이렇게 써볼까요? 이게 90% 이상이다 봤는데 그럼 바꿔서 전체는 결국 얘는 양자와 다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반대인 다자의 비율이 10% 이하이다 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52만 2천에다가 2만 2천 정도만 쓰고 네, 여기는 이제 자릿수가 똑같이 3개씩 지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 자리, 여기는 두 자리만 오면 되겠죠. 여기도 580 분의 378이니까 여기도 38이라고 해볼게요. 37로 해도 되고 네, 여기도 226이니까 뭐 23으로 해볼까요? 네, 그럼 여기도 네, 523 반올림을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네가 10% 이하인지 보면 되니까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523의 10%인 52.3보다 작고 그리고
580의 10%이 58보다 작기 때문에 다자의 비율이 10% 이하이다. 반대로 양자의 비율이 90% 이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 이게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거의 필살기인데 세 번째 뭐냐면 이렇게 볼까요? 어떤 이론이냐면 전체가 지금 양자와 다자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양자의 합이 그쵸? 양자의 합이 아니고 양자와 다자의 합 중 이 양자가 차지한 비율이 우리가 지금 90%라고 보고 있죠. 이걸 구조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이제 똑같이 양자와 다자의 합 중 나머지 다자의 합이 10% 이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90%는 이제 10분의 9가 되고 10%는 그쵸? 우리가 그냥 10분의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전체가 그쵸? 전체 양자와 다자의 합이 단순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10이라고 해볼게요. 10개라는 거죠, 10개. 그럼 이 10개 중 이 양자는 90% 이상이니까 9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반대로 다자는 10% 이하가 되어야 되니까 10개 중 1개 이하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관계가 되냐면 다자와 양자만 본다라고 하면 전체 10개 중 다자는 1개 이하, 양자는 9개 이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1개 이하인 다자에다가 9를 곱해도 9개 이상인 양자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얘가 되고 얘를 일반형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네, 얘를 A, 얘를 B, 얘를 A라고 하면 즉 A 플러스 B분의 A가 90% 이상이라면 반대로 A, B라고 하면 이제 이번에 얘가 B가 되죠. A 플러스 B분의 B가 10% 이하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10분의 9 이상, 10분의 1 이하가 되니까 결국에는 B가 되는 다자가 A가 되는 양자의 그렇죠? 9배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세 번째 필살기는 기본 강의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거만 일단 정리를 좀 해 두시고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되죠?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비율로 비교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간추린 그 식의 구조를 보시면 다자는 그쵸? 얘가 되죠? 얘가 지금 얘가 양자죠? 얘가 지금 양자가 되고 각각 그 다음 다자는 각각 얘가 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9배 이상이 될 것인가 라고 보면 네, 쉽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같은 방법이라고 봐도 돼요. 양자가 90% 이상이다. 다자가 10% 이상이다. 다자의 9배 이상이 양자가 된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니은을 해결을 했죠. 네, 그래서 일단은 니은 90% 이상이다는 옳은 선택지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디귿은 어떻게 돼 있죠? 디귿은 보니까 지원 분야별 원조액을 살펴보면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디귿은 네, 표 2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디귿 보니까 표 2에서 지원 분야별 원조액을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순위가 동일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표 2를 보시면 2014년은 교육부터 긴급 구호까지 차례대로 1, 2, 3, 4, 5, 6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2013년은 어때요? 교육이 1등, 보건이 2등인데 3등이 공공행정이 아니고 산업에너지로 순위가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서로 같지 않다. 그래서 네, 디귿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기역, 니은을 가지고 있는 1번과 2번 어차피 리을하고 리음 둘 중 하나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리을을 볼까요? 리을 사업 유형을 물어봤으니까 리을은 지금 표 3을 봐야겠죠. 그래서 네,
2013년에 비해 14년도에 공적 개발 원조액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이 낮아진 사업 유형이 3개였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액이 아니고 비중을 봤을 때 이게 13년에 비해서 14년에 하락한 걸 봐야 되고, 그게 프로젝트가 41.6에서 39.1로, 연수생 초청이 10.1에서 9.5로, 그리고 민관 협력이 6.9에서 6.0으로 각각 하락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비중이 하락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을이 맞기 때문에 일단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은 1번이 되겠죠. 네, 마지막 미음 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지역별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미음은 마지막 표 4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역별 원조액은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각각 전년 대비 증가했다. 네, 리을과 다르게 리을은 이제 비중을 물어봤지만 미음은 실제로 금액이 증가했는지 묻고 있죠. 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는지 봐야 되는데, 중동이 그렇죠, 감소하고 있죠. 네, 중동을 보시면 23,847에서 16,115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미음도 옳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 설명을 꽤 오래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니은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분수 비교 일단 이렇게 비율로 바꿔서 하는 법, 그리고 이제 유효 숫자 잡는 법까지 정리해 드렸으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기본 강의 때도 하겠지만 미리 입문 강의 때 살짝 맛만 보여드렸으니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166페이지의 3번 문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3번 문제도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거기 보시면 탄소 포인트 지급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역시나 2분을 드려볼 테니까 문제를 풀어 보시고 제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네, 제가 2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분수 비율에 관한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급 방식의 그 포인트 있잖아요. 포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풀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 얘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본기 1이랑도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죠? 탄소 포인트를 가장 많이 지급받는 애랑 가장 적게 지급받는 애를, 그쵸, 그냥 나열만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탄소 포인트의 숫자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A부터 D까지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한 감축률을 토대로 탄소 포인트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볼게요. 감축률을 보시면 5% 미만, 그리고 5% 이상, 10% 미만, 그 다음에 10% 이상이라고 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전기, 수도, 네, 가스죠. 제가 여기 4라고 썼는데 가스예요, 가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5% 미만은 다 0이에요. 그렇죠? 5% 미만 다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5,000, 여기가 10,000이 되겠네요. 그리고 수도도 1250, 2500. 그리고 이제 가스는 2500과 5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소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이다라는 걸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숫자 구조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캐치하셨겠지만 전부 다 1250의 배수가 되죠. 사실 아까 우리가 8분의 1이 12.5였고 2배인 4분의 1이 25였죠. 그리고 그 2배인 50%가 2분의 1이었듯이 그걸 생각해 보시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50을 1, 2500을 2, 그 다음 2배인 5000을 4, 그리고 10,000을 5000의 2배인 8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1250의 8배는 10,000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분수 중에서 8분의 1이 네, 비슷한 거예요. 12.5고 여기에 2배인 4분의 1이 25%이고 네, 딱 떨어지니까 근사치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2배가 네, 2분의 1이 50%이고 네, 50%의 2배가 얼마죠? 1이죠. 전체 100%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12.5의 8배는 100%가 된다라는 것까지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 구조가 비슷한 문제라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전기, 수도, 가스 세 가지 이제 공통이죠. 이게 공통으로 5% 미만이면 점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A는 전기에 대해서 점수가 아예 없다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부터 해볼까요? 수도가 5에서 10은 지금 1, 탄소 포인트를 1250 받는 거니까 우리가 1로 간추려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수도를 봤을 때 5에서 10이 C밖에 없죠. 그래서 C가 1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500이 2가 되니까 수도 10% 이상이니까 나머지는 다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가스도 5에서 10이 2가 되니까 이제 5에서 10, D만 되죠. 그래서 얘가 2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4자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1하고 2자리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자리는 보니까 이제 가스가 10% 이상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5에서 10도 역시 4가 되니까 그러면 D가 여기서 4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8이 되는 게 뭐예요? 4가 되는 게 우리 두 가지를 체크했고, 마지막 8이 되는 게 전기가 10% 이상이 되는 거니까 B와 C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 이렇게 A, B, C에 C, D에 각각의 탄소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하면 얘네들의 숫자 차이 가지고 우리가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요? 6 정도 되고, B는 14, C는 얼마죠? 13, 마지막으로 D는 8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점수가 높은 사람은 B, 제일 낮은 사람은 A가 될 테니까 네, 가장 많이 지급받는 가입자는 B, 가장 적게 지급받는 자는 A가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본기 3에 대한 문제를 모두 마무리해봤고, 네, 마무리할게요. 168페이지, 이제 이번 기본기, 이것만 기억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위 변환을 할 때, 즉, 단위 전환을 할 때, 자릿수에 따라 1100만 10억 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 분수를 비율로 전환할 때 수치를 암기하고, 특히 아까 제가 두 가지는 꼭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6분의 1은 16.7, 7분의 1은 14.3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이어서 핵심 기본기 4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